자, 일단 위치관계 얘기할게. 자, 일단은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흔히 얘기하는 R3 공간입니다. R3 공간. 그래서 R by R이라는 X, Y, Z가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죠? 표기상 R3 공간이라고 해요. 뭐 다른 말로는 유클리드 공간이라고도 하고. 자, 공간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점과 선과 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일단 점이라는 거는 크기가 없고 위치만 나타내는 친구고 표기상 대문자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라지 A, B, C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선은 기본적으로 소문자 표기를 하고요. 굵기가 없고 방향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방향. 그래서 얘는 L, M, N으로 표기하고요. 면은 우리가 한없이 펼쳐지는 평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평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 표기상 알파, 베타, 가마, 뭐 델타, 뭐 이실론 뭐 이런 친구들로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얘네들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알겠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점과 점과 선, 점과 면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볼게. 오케이. 자, 점과 점이 있어. 두 점이 있으면 당연히 뭐 물어보겠니, 얘들아? 거리 물어보겠지. 맞지? 거리 물어보겠지. 점과 점이면 거리밖에 물어볼 게 없잖아, 그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 평면 좌표를 이미 배웠잖아, 그지? 맞지? 평면 좌표에서 배운 거에서 y좌표만 하나 추가된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뭐 x1, y1, z1, 얘가 x2, y2, z2면 이 성분에 대해서 거리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고. 성분 AB는 뭐 루트 너네들이 흔히 아는 공식 있잖아. 거리 공식 아는 거 x1 빼기 x2 y1 빼기 y2 z1 빼기 z2 너네가 흔히 아는 거 뭐 거리 공식. 오케이. 거리 한 다음에 또 뭐 물어보겠니? 평면 좌표 생각해봐. 평면 좌표에서 배운 거 생각해봐. 뭐 했니? 중점했지. 내분했지. 맞죠? 무게중심했지. 외분했지. 뭐 외분은 교육과정에서 빠졌긴 했지만 그 얘기들을 다 똑같이 할 거야. 리와인드 할 거야. 됐니? 그렇겠죠? 맞지? 자, 점과 선이야. 점이 있어. 선이 있어. 뭐 물어보겠니? 거리 물어보겠지. 맞지? 거리 물어볼 거 아니야. 요런 거. 자,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 원래 있었지. 맞지? 원래는 있었지. 원래는 뭐야? 평면에서는 요 공식 있었잖아, 얘들아. 요 공식 있었잖아, 그지? 그럼 공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겠지. 맞지? 공간에서는. 자, 다음 점과 면이야. 점이 있어. 면이 있어. 당연히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뭐겠니? 거리겠지. 맞지? 거리겠지. 근데 재밌는 게 이 거리 공식 이거 확장판이야. 이런 식으로 확장판입니다. 뭐 열심히 적을 필요 없어. 전체적인 대생을 할 뿐이야. 너네들이 남은 단원 얘기들이야. 너네들이 하게 될 모든 남은 단원들. 그 다음 뭐 하냐? 뭐 대칭 얘기하겠지. 대칭 A' 점 잡는 거. 대칭 얘기하겠지. A' 점 잡는 거. 평면 좌표에서 했던 거 그대로야. 대칭 이동 배울 거야. 맞지?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이런 얘기들을 똑같이 하고 싶다 이거야. 알겠니?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얘를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싶은데 당장은 대칭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더러 공간에서 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의 다음 단원이 벡터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 벡터를 배우고 이 얘기를 할 거야 보면. 알겠니? 벡터를 배우고 와서 이 얘기를 할 거야. 왜? 공간에서 직선과 공간에서 평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나타내면 뭐 할 건데? 대칭 이동할 거야. 대칭 이동하면 뭐 할 건데? 거리의 최소값 얘기 이런 거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고1 때 배운 평면 좌표 얘기를 그냥 입체로 할 뿐이야. 이 거리 합 최소값 구하는 거 이거 해봤잖아. 그냥 아는 거잖아. 자, 평면일 때는 x축이고 여기에 동점 p가 있고 여기에 뭐 2,1, 5,4 이런 게 있을 때 이 두 거리의 합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대칭 이동해서 문제 풀었잖아. 맞지? 이 버전이 그냥 입체 버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남은 단원들 공간 버전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공통수학 1에서 다루었던 평면 좌표, 직선 방정식, 원 방정식, 도형의 이동을 그대로 본다는 거야. 오케이. 단지 직선과 평면을 나타내려면 벡터를 배워서 와 이거야. 이해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관계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봤어. 자, 대단원의 시작인 만큼 전체적인 틀을 보고 하셔야 돼요. 다음, 선이야, 면이야. 이런 관계 얘기하겠지. 선생님, 선과 정은요, 이 앞에서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나와. 선과 선의 관계. 선과 선의 관계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얘기를 했어. 뭐? 평행 관계 있었지. 맞지? 수직 관계 이런 거 있었잖아. 맞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도 했다. 뭐라고 배웠냐? 꼬인 위치라고 배웠지. 안 배우나? 중1 때? 안 배우나? 안 배워? 아, 이거 나도 가물가물한데 중1 수업한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중1 1학년 1학기에 있거든요. 왜? 정사각형이고 얘랑 무슨 관계야? 이러거든. 무슨 관계야? 꼬인 위치 안 해요? 안 해? 저도 수업 안 한 지 10년이 넘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중학교 1학년 수업 해본 지가 언제인지. 1학년 2학기는 최근에 했는데 1학년 2학기는 기억 안 난다. 여튼 직선의 서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 오케이?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보자. 평면에서는 얘들아 평행 또 뭐 있어? 일치 또 뭐 있니? 만난다. 또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근데 생각해봐. 이런 관계 얘기한다면 결국 뭐로 다 때려박아 넣었니? 방정식 얘기로 넘어갔었지. 생각해보면 맞아. 다 방정식 얘기로 넘어갔어. 뭐 기울기가 같고 뭐 절편이 다르네. 얘는 기울기가 같고 절편이 같네. 맞지? 그리고 이 친구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네. 이 얘기 있잖아. 맞지? 이걸 그대로 그냥 입체 버전으로 데려갈 거야. 오케이? 자,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안 만난다는 거는 평행도 있지만 요런 관계도 있어요. 맞지? 요런 관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꼬인 위치라고 해요. 얘가 추가가 돼. 관계가. 공간에서는 평행도 있고 일치도 있고 만난다도 있고 수직도 있는데 안 만나는 관계가 있어. 안 만나는 관계. 평행이 아닌데 안 만나면 꼬인 위치야. 알겠지? 평행이 아닌데 안 만나면 꼬인 위치야.
내가 아까 보여줬잖아. 이게 직사각형 하나 그려가지고 얘랑 요거는 절대 만날 수 없겠지. 맞지? 안 만나잖아. 그럼 꼬인 위치라고. 근데 중학교 때랑 다른 게 있어. 중학교 때는 이 두 친구는 이루는 각이 없어 라고 해. 오케이? 중학교 때는 이루는 각이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부턴 이루는 각이 있어. 알겠니? 이루는 각이 있어. 어떻게 봐야 되냐? 평행이동해서 이루는 각을 언급을 해야 돼. 이해되니? 안 만나면 너네 아무 사이 아닌 애가 아니고 평행이동을 해서 각이 이거네 라고 봐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평행이동을 딴딴딴딴딴 이렇게 또로롱 이렇게 해서 사이각을 봐주셔야 됩니다. 간단하죠? 맞지? 그래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꼬인 위치라는 게 출현이 됐고, 꼬인 위치라는 거는 사이각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사이각을 오히려 구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꼬인 위치를 찾아서 사이각을 구하세요 하는 게 내신 메인 문항이기도 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 예쁜 정사면체를 데리고 왔어. 됐니? 예쁜 정사면체를 데리고 와서 이 친구랑 여기 중점 지금 이 친구 색깔을 넣어줄까? 자, 이 두 색칠된 친구 이루는 각 구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만나게끔 평행이동을 해야겠지. 맞죠? 그러면 요거 평행이동하면 어디로 가면 되겠니? A, C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사이각이 보인다 이거. 이해돼? 별거 아니지 그지? 맞지? 나중에는 뭐로 나오겠니? 직사각형으로 나오겠지. 그래 놓고 이거 이루는 각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다시 파란색을 확장을 시켜서 평행 이동을 하면은 어디로 가겠니? 요렇게 가겠지. 보이니? 이 친구가 이사를 가서 요로 가면 되겠지. 맞죠? 그런 다음에 이루는 각이 특수각은 아니지만 얘를 뭐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하면 변길이 정도 주겠지. 맞지? 그래서 뭐 탄젠트 세타는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이게 이제 기본 내신 메인 문항입니다. 알겠죠? 당연히 지금은 잘 보이는 걸로 줬어. 여러분들 연습 단계니까. 알겠죠? 다음 선과 면. 자, 선과 면은요 보통은 몇 점에서 만나겠니?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겠지. 맞죠?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니? 이루는 각이라는 게 생기겠지. 맞지? 이 이루는 각을 얘기를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삼수선 정리라는 친구를 배우게 될 건데, 솔직히 배우든 안 배우든 이루는 각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이루는 각은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 여기 교점이 P포인트면 PH2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생기니까 여기서 세타가 이루는 각이 되겠지. 맞지? 이건 직관적인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삼수선 정리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 나중에 삼수선 정리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바닥 서버리면 무슨 관계라는 게 만들어지냐면 수직 관계라는 게 만들어져. 즉 알파와 L이 수직이다.
알파와 L이 수직이면은 중요한 조건이 생겨. 자, L과 알파가 수직이면 여기요 쓰거든요. 됐지? 이때 알파에 속해져 있는 수많은 직선들은 L가 수직이 됩니다. 다시 알파와 L이 수직이면 알파 안에 수많은 모든 임의의 모든 직선들은 L가 수직입니다.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든 간에 여기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겹쳐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이각이 무조건 90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요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L이 있어. 알파가 있어. L이 있고 알파가 있어. 오케이? 알파에 속하는 두 개의 직선이 있다. 요렇게. 두 개의 직선 MN이 있다 쳐. MN을 포함하는 알파가 있다고 쳐. 이때 L과 M이 수직이고 L과 알파가 수직이면 이 평면 자체가 알파의 수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야. 알겠습니까? 마지막 면과면. 자, 면과면은 하나뿐이니까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면과면에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주로 지금 각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일 거고 위치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일단 면과면은 이렇게 교선이 생기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맞죠? 또는 어떤 관계가 있겠니? 평행한 관계도 있을 거고. 맞죠? 일치할 수도 있겠지. 일치하는 거 위에 그림 좀 붙여서 쓰자. 비교 봐서. 일치도 있고 평행도 있고 만난다도 있겠지. 맞아요. 그 만난다면은 각 얘기를 하겠지 꼭. 이때 이 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마디씩 하고 갈게요. 각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 한 번씩 있는데 필요 없어. 자, 두 개의 면이 있어. 보험 증권이야. 자, 지금 보시면 두 개의 면이 있어요. 알파고 베타입니다. 알겠죠? 자, 이때 내가 요렇게 보면 각이 하나 생기지. 맞죠? 생기죠? 근데 내가 요렇게 보면 각이 더 어떻게 돼? 커져요, 작아져요? 커졌죠? 유관상 커지지 않았니, 얘들아? 맞지? 커진단 말이야. 즉, 두 면과 면 사이에는 수많은 각들이 있어. 알겠지? 그 각들 중에 제일 큰 각이야. 이해돼? 제일 큰 각이라는 거는 직각으로 내려야 돼. 즉, 내가 두 면 사이에 사이각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최대각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오케이, 이 최대각을 뭐라 부르냐? 이면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면각. 이면각이 아니고 이면각. 됐죠? 최대각이 이면각이다. 이때 생기는 이 각은 뭐를 만들어낸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낸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지? 얘랑 얘가 직각이고 얘랑 얘가 직각인 거지. 됐나요? 되지? 이면각에 대한 얘기.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은 됐고요. 싹 지울게. 이제 내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타입의 유형을 하나 본격적으로 설명하면서 갈게. 솔직히 이 타입의 유형은 출제가 내신용이긴 한데
뭐 미리 조금 잡아놓으면 좋긴 하지.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중학교 1학년 문제집에도 있는 게 나오는 거야. 중학교 1학년 책에 있는 거 맞아? 나 있는 거 맞는 거 같아. 본 거 같아요. 자, 진입 판별입니다. 자, 제일 심플한 것부터 스타트 해볼게. L과 M이 평행이고 M과 N이 평행이며 L과 N이 평행이다. 성훈아 맞아 안 맞아? 오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일치할 수가 있어. 겹칠 수 있잖아. 일치는 평행이라 표기하면 안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말장난을 치는 게 이거 내신 단골 이용인 진입 판별입니다. 이거 나오면은 엄청 고생하거든. 그 문제를 잘 봐야 돼. LMN이 서로 같으냐 다르냐를 명확하게 봐야 돼. 문제 보면 LMN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면 일치할 수가 있니 없니? 없겠지. 맞지? 그걸 명확하게 봐야 하는 거야. 일치가 아니면 참이야. 됐지? 일치가 아니면 참이야. 다음 L과 M이 수직이고 L과 N이 수직이면 M과 N은 평행이다. L과 M이 수직이고 L과 N이 수직이면 M과 N은 평행이다. 재은아 맞을까 틀릴까? 확률은 반반이야. 어차피 틀렸어?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왠지 이 구조물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 빨갱이가 L이야. 빨갱이가 L이야. 이 더듬이 같이 생긴 애가 MN이야. 틀린 거 확인되지? 맞지? 아무 관계 없잖아요, 요거. 번진다. 여튼간에 아무 관계 없잖아. 펄스입니다. 되죠? 또 L과 M이 수직이고 M과 N이 평행이며 L과 N은 수직이다. 맞아요. M이 있어. M이 녹색이야. M이야. M의 수직인 L이 있어. 얘가 L이야. M이야. M의 평행이야. 수직 맞아요? 맞죠? 다시 L이야. L. 빨간 게 L이야. 얘가 M이야. M이야. 수직이야. 됐지? 수직이야 얘들아. 손가락 지날 것 같아 얘들아. L이야. M이야. M의 평행이야. 수직 맞잖아? 맞지? 맞잖아. 왜 표정 그래? 자, 그러면 종류별로 다 됐어. 봐봐. 종류별로 다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봐봐. 직선, 세직선이 있어. 평행, 평행,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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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됐지? 종류별로 다 있다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뭐로 바뀌겠니? 직선 3개 했잖아? 그럼 뭐로 바뀌어? 직선 2개의 평면 하나. 직선 하나의 평면 2개. 평면 3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 판이 몇 판 존재할 거라는 거야? 2판 더 존재한다고. 3판이겠네. 3판 더 존재하겠네. 3판 더 존재하겠네. 이렇게 똑같은 게 3판 있어.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 얘들아. 16개. 별거 아니잖아. 맞지? 자 보자. 요번엔 검은색으로 할게. L과 M이 평행. L과 알파가 평행이다. 라고 하면 L과 알파는 평행이다. 맞아요? 요거랑 평행이고 요거의 평행인 평면이 있으면은
L과 알파는 평행입니까? 은수야, 평행이야? 아니야. 왜 아니야? 모르겠어. 아닌 것 같아. 너 사람 마음을 읽으면 안 돼. 알겠지? 일치. 쉽게 얘기하면 포함이 아니면 트루입니다. 포함이 아니면 트루입니다. 알겠지? 자, 근데 알파 위치를 여기에 넣어볼게. L과 알파가 평행이고 얘가 L이야? L이야? 아 뭐래? 얘가 알파야. 얘가 너가 알파, 얘가 L, 얘가 M. 자, 검은 게 L, 빨간 게 L, 칠판이 알파야. 요거 두 개 관계 있어요? 없지? 관계 없잖아. 맞죠? 그래서 L과 M은 평행이라고 하면 펄스가 됩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는 요렇게 세 개만 하면 되는데 지금 평행인데도 두 개가 나왔어. 계속 늘어나 이렇게. 위치만 바꾸면 세 문제가 돼버려. 해서 할 때마다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애들아 중학교 1학년 애기들 쓰는 방법을 쓰면 돼.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푸는 방법이 있어.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정사각형 그려서 한 추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 얘가 알파야. 그러면 얘가 L이고 M이야. L이고 M이야. 오! 평행해서 참해서 중학교 때 방법 쓰면 이게 단점이야. 가끔씩 오류가 나. 가끔씩 오류가 나. 아, 수직을 했구나. 미안하다. 평행이니까 요렇게. 그렇지. 가끔씩 오류가 나. 요거의 평행, 요거의 평행. 평행 같다 그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만났다 그지? 이 중학교 풀이도 존재합니다. 되죠? 다음 수직 해볼게. L가 알파가 수직이고 L과 M이 평행. L과 M이 수직이고 M과 알파가 평행. L 네, 지친다. 수직 문제 다 적어놓고 해야지. 알파 어때요? 갑자기 식구가 늘어났지? 6개가 됐지? 맞죠? 이거 다 한 번씩 종류별로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위치 관계는. 자, 봐. 알파의 수직인 L, 평행인 M. 그러면 두 친구는 당연히 수직된다, 그지? 수직 맞아. 얘는 M 수직. true. 이런 식으로. L과 M이 수직이고 요거의 평행인 평면이 있다. 그러면 L과 알파는 수직인가? 지겨운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할게. 다 못 풀겠다 얘들아. 지친다. 자, L과 M이 수직이야. L, M 됐지? M에 평행인 평면이 있어. 평면 손바닥 됐지? 평면 손바닥. 평면 이렇게 움직여도 되지 그지? 맞지? 아무 관계 없지? 검은색이랑 맞지? 펄스 됐죠? 좋아. 알아서 채워. 그러면 여기에 뭐 있겠니? 직선 평면 했으니까 직선 평면 평면 이해돼? 이거야. 한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알겠죠? 너 땐 나왔냐?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됐죠? 다음 진입하고
자, 그럼 80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자, 맨 밑에 보면 평면의 결정 조건 얘기만 할게.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건 삼각형 결정 조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평면 안에 두 직선이 서로 교차하거나 평행하는 3번, 4번 타입 잘 봐주시고요. 다음.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꼬인 위치,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얘기했었고요. 다음 82페이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얘기도 했습니다. 두 평면의 위치 관계도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83페이지 필수 1번 한번 볼게. 공간에서 4점 A, B, C, D가 한 평면 위에 있지도 않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에 있지 않을 때 4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는 뭐 바보 아니면 풀겠지, 그지? 점이 몇 개 있으면 평면을 만들 수 있다? 3개 있으면 만들 수 있다. 맞지? 그래서 4C3 하면 끝나겠지? 맞죠? 나오겠냐? 안 나오겠지? 맞지?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자, 그래도 확인 체크 볼게. 159번 5개의 점이 있네. 평면 만들고 싶대. 5C 3 맞죠? 그럼 답이 10이겠네. 다음 160번 4개의 점, 5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평면 개수 구하세요 라고 돼 있네. 5C 3 하면 되겠지. 그냥 넘길게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배워도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알겠죠? 아무것도 안 배워도 풀 수 있어. 자, 뒷페이지 필수 2번. 자, 필수 2번은 중학교 1학년 레벨입니다. 자, 필수 2번의 1번 AD와 평행한 모서리. AD랑 평행한 모서리 책에 있는 그림을 잘 봐야 돼. BC, FG, EH. 맞지? 맞죠? 중학교 1학년 시키면 다 푸는 게야. 꼬인 위치를 조심해야 돼. 꼬인 위치는 기본적으로 AD랑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지? 꼬인 위치만 한번 보고 갈게. 지금 그림이 얘들아 요래 나와 있잖아. 이거 못하는 애들이 조금 있어요. 얘랑 꼬인 위치라는 거는 얘네들이랑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됐지? 됐지? 안 만나는데 평행도 안 돼. 그건 보입니까? 평행도 안 되고 안 만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됐습니까? 이건 못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다음 163번 쭉 내려옵니다. 정팔면체 얘들아, 정팔면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 정팔면체는 기본적으로 두 면끼리 평행합니다, 얘들아. 알겠니? 평행해. 잘 봐. ABC랑 EFD는 DEF는 평행입니다. 알겠죠? 평행입니다. 그러니까 AB랑 DF는 평행입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평행이라는 것 정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 셀 때 잘 세진다. 이게 정팔면체에 대한 인지가 조금 약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정팔면체 그려봐 하면은 잘 못 그린 친구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 그린다는 건 아니야. 정팔면체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이때 요 면이랑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평행이란 얘기야. 이해돼요? 평행이야. 이렇게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기본적인 상식 조금 가지고 있자. 이거 요거 평행 맞아요. 면 자체가 평행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직선과 평면 평행 얘기 아까 했습니다.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제일 쉽습니다.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제일 쉬운데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쉬워.
평면과 직선이 섞여진 게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 한번 쭉 읽어봐봐. 뭐 그닥 의미 있게 보이지는 않네요. 자, 86페이지 직선과 평면의 평행. 직선과 평면의 평행. 연장하면 안 만난다. 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3번 평면과 평면의 평행. 이 얘기도 연장하면 평면끼리 안 만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쓰이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 정도만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책에 뭐 엄청난 줄글들이 있지, 그지? 맞죠? 그냥 한 번쯤 읽어보면 좋지, 이게 문제에 막 쓰이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쓰이는 게 뭔데? 라고 하면은 고슈사변형, 고슈사변형에 대한 거는 쓰이기도 합니다. 고슈사변형은 뭐냐면 사면체가 있어. 사면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알고 있죠? 중점 연결하면 평행이고 길이가 절반이라는 걸 좀 더 알고 있지. 맞지? 힘내봐.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다. 자, 이게 중점 연결하면 절반이고 평행이야. 알겠지? 절반이고 평행이야. 힘내. 40분 뒤면 갈 수 있어. 자, 내가 여기 중점 찍을 거야. 동그라미 XX. 그러면은 얘가 BC의 절반이 되겠지. 절반인 거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반대쪽에 어디로 해야 되냐? 여기도 중점 세모 별 이렇게 쪼개주면은 또 이거의 절반이 생기겠지. 됐죠? 이때 요걸 연결하면은 사각형이 하나 생겨. 이 친구를 뭐라 부르냐? 고슈사변형이라 부릅니다. 고슈사변형. 뭐 이름이 있을 뿐이지 엄청 대단한 친구는 아니야, 얘들아. 엄청 대단한 친구는 아닙니다. 이거 평행이고 길이가 같네. 뭐 요 정도. 그러면 이것도 평행이고 절반이고 평행이고 얘의 절반이고 길이가 같네. 즉 이 빨간색 사각형은 뭐다? 평행사변형이다. 알겠지? 이 친구 이름이 고슈사변형입니다. 뒷페이지 87페이지 보시면 고슈사변형이 나와 있어요. 확인했어요? 87페이지. 자, 164번, 165번 답 냅니다. 잠 좀 깰 겸. 절반만 적용하면 돼, 얘들아. 절반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 나왔나요? 겁나 쉽지? 여기다. 미안하다. 중점 이거 뭐야? 이게 8, 4. 이렇게. 자,
164번 답은 18. 165번은 22. 맞죠? 어렵지 않았을 거고. 다음 88페이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한 다음에 각을 찾아내라 라고 얘기했었지. 맞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뒷페이지 87페이지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면 그 평면에 포함된 직선들은 수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맞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증명은요? 증명은 다음 생에 친구한테 맡기는 게 어떨까? 이 증명 꼭 안 해도 돼, 얘들아. 알겠지? 증명 안 해도 됩니다. 학교쌤이 뭐 증명 외워와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안 해도 됩니다. 참고로 지금 요새 기하가 사실 한동안 뭐였어? 성취평가였거든. ABCD 평가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증명 문제를 본 적이 되게 오래됐어, 사실은. 이게 상대 평가로 바뀌었잖아, 이제. 그러면 나올 수도 있긴 해. 근데 아직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학교쌤이 이거 낼 거니까 공부해와 하면 그때 외워. 알겠죠? 지금은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필요 없는 내용들은 맞습니다. 저 증명은 보통 학교 내신에서 소수령을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살면서 쓰지는 않을 겁니다. 자, 90페이지. 자, 진입판별 문제 쌤이 열심히 설명했는데 167번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읍 L과 알파가 수직이고 알파와 M이 수직이고 이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주인공을 먼저 그리고 푸는 거야. 주인공이 누군데? 어떤 영화를 보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인공이야. 맞지? 우리가 뭐 러시아 영화를 봐도 쉽게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알파죠. 알파 먼저 그리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LM을 나타냅니다. 수직. 야, 이거 누가 봐도 평행인데? 맞지? 그래서 평행 이런 적어놨니? 맞네. 기읍 동그라미. 다음 니은. 요번엔 주인공이 L이다, 그지? 맞죠? 요번엔 주인공이 L이네. L가 수직인 알파, L가 수직인 베타. 그러면 L가 수직인 알파, L가 수직인 베타. 당연히 평행이지. 됐죠? 다음 마지막. L알파, M알파. 디귿 L 알파 먼저 주자. 알파 먼저 왜? 알파 L, 알파 M. 그러니까 평행. 아까 했던 거네, 요거. 요게 평행한 L, 요게 평행한 M. 평행이지만 얘네들은 관계가 없었지, 그지? 기억나죠? 요런 얘기 했었지, 그지? 상관이 없지, 그지? 해서 디귿땡. 답은 기니였나? 그러니까 167번 문제가 내신 메인 문항입니다. 알겠죠? 다음 91페이지 필수 5번 보시면은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것도 쌤이 뭐라고 했어? 메인 문항이라고 했지? 기억납니까? 평행 이동시켜서 각을 찾게 하는 거. 알겠니? 지금은 이렇게 심플한 도형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어떤 도형이 나올 거냐면 직육면체를 어떻게 해놓을 거냐면 깎은 거를 출제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깎아서 얘랑 이루는 각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이 말인 거지. 알겠죠? 현혹될 필요는 없어, 얘들아.
현혹될 필요는 없어. 평행 이동해서 얘랑 얘랑 만나기만 해주면 돼. 알겠니? 만나기만 해주면 돼. 자, 실제 문제로 복원시켜줄까? 요 정도면 내신급이거든요, 사실. 길이를 어떻게 주면 좋을까? 3, 5, 6, 4, 1. 이런 식으로 주면 돼요. 자, 다 줬거든요. 빨간색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을 구해라고 하면 평행 이동을 하면 돼, 얘들아. 알겠니? 만나게끔. 누구 이동할 건데? 요걸 이동하자. 됐네. 이동했지? 맞잖아. 만났네. 요거 이루는 각 찾으면 되지. 요거 이루는 각. 이거 둔각인데요. 그러면 연장해서 복원해. 요걸 구하면 되지. 이렇게. 됐습니까? 맞죠? 그럼 계산해볼까? 뭐 정확한 세타 값은 안 나와도 뭐 코사인 세타 정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1이었으니까 얘는 3이고요. 얘가 3이고 5였으니까 얘는 2겠네.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은 루트 13이니까 코사인 알파는 루트 13분의 3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됐나? 그래서 만나지 않는 친구의 이루는 각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68, 69번 한번 풀어보세요. 68, 69번 쳐주시고. 대답. 그지? 나가면 된가? 자, 168번. 자, AF, BG. AF, BG. 안 맞나, 이거? 잘 안 만나죠? AF, BG. BG가 AH가 되면 됩니다. BG가 AH가 되면 돼요. 그러면 AF랑 AH랑 이루는 각을 보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A, F, H는 무슨 삼각형인가요? 무슨 삼각형이죠? A, H, G는 뭐래? A, HF는 AHF는 무슨 삼각형이지? 정삼각형이지? 그러니까 이루는 각이 몇 도다? 30도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려줄까요? 예쁜 정사각 경육면체를 하나 그리고 AF, BG 이거잖아요. 맞지? BG를 뒷동네로 이사 보내라고. 어디로? 여기로.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무슨 삼각형 만들어져? 정삼각형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루는 각이 몇 도다? 60도다. 알겠습니까? 자, AG랑 CF도 안 맞나요?
봐봐. 요번에 새로 그려야겠네. 이거 생각보다 잘 못해 얘들아. 뭐 기죽지 마. 원래 못하니까 알고 풀어주는 거 아니요. 잘하면은 풀어주겠나. 요거랑 10 요거 아니요. 맞지? 레이지랑 CF. 자, 어떻게 할 건지 봐봐. 얘를 여기랑 그림이 조금 병따기 같은데. 얘를 이렇게 됐습니까? 그림이 이상해서 그래 얘들아. 지금 보면 이 친구를 반으로 삭감하면서 찍었어. 중점 연결해서 고실사 변형 만들듯이 이렇게 가듯이. 오케이. 다시 얘기하면 CF를 중점 찍으면서 축소시켰다고요. 됐나요? 중점 CF야? 얘가 CF가 맞아? 거꾸로 됐네. CF를 중점 연결하면서 축소시켰고요. 요렇게 됐지? 총 대각선인 AG 총 대각선을 마찬가지로 중점 연결하면서 축소시킨 거야. 중점 연결시키면 축소시켰다고. 됐습니까? 됐지?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 만나게 됐지? 됐나요? 근데 이거 사실 이렇게 굳이 안 해도 직각인 거는 보이지 않나요? 그게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보여줄까? 봐봐. AG는 이 AG가 이미 총대각선이 조금 비뚤비뚤해 얘들아. AG를 너네가 이어봐봐 그림에. 쌤이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 그런 다음에 요거랑 요걸 이어봐봐. 무슨 삼각형 만들어져? 정삼각형 만들어지지. 아니에요? CHF 연결해봐. 정삼각형 아니니? CHF 연결해봐. 정삼각형 맞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직육면체에 꼭 모서리를 이렇게 딱 잡으면은 정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별 모양의 정삼각형이 두 개가 나와요. 그게 정삼각형 두 개가 예쁘게 수직으로 이렇게 등분 때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있다. 무거워. 정육면체 가벼운 거 없어. 정육면체 없구나. 정육면체 모서리를 들면은 이렇게 이으면 정삼각형이 생겨요. 이렇게 정삼각형 하나, 빨간색 하나,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얘가 총대각선을 몇 등분이었는데 평행하게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서 평행하게 가는 이 정삼각형 두 피스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사실 지금 이 친구는 평행이동을 굳이 안 해도 AG랑 CF는 수직입니다.
왜? 요 안에 사는 친구잖아. 수직인 평면 안에 사는 친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음 169번 AF랑 BC AF랑 BC 쌤이 아까 내신 메인 문항이라 한 이유가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자주 나와요. 뭐 거의 나온다고 보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긴 해. AF랑 BC 요거랑 요거 됐네. 좀 문제를 조금 늦게 읽었긴 했는데 얘들아 이거 정삼각형이고 옆면은 정사각형이래. 좀 문제를 늦게 읽었네. 자 여튼간에 이 빨갱이 사이값 구해라고 하면 이사 보내면 된다고 결론은. 선생님 이사를 보냈는데도 못 구하겠어요. 이사를 보냈는데도 못 구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얘랑 연결시켜서 삼각형을 만들어봐. 그러면은 요 사이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코사인 법칙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코사인 법칙을 안 쓰고 이걸 찾는 게 제일 베스트야. 알겠지? 베스트야. 내가 그림이 이상해서 한 번만 다시 그릴게 얘들아. 그림을 잘 그려야 애들이 이해를 잘 할 건데 예전에 기하 담당 정치쌤이 그림 하나를 30분 동안 그리는 거야. 농담 아니고 진짜 30분 동안 그리더라고. 저렇게까지 글을 읽는가 했는데 조금 어느덧 이해가 돼. 잘 지내시려나. 김에 가서 학원 오픈하셨다던데. 배고파. 지금 라면 먹어야지. 살찌는데 그래도 먹어야지. 찌면 어때? 맞지?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미 진해 이사 와서 진해 작년에 이사 왔거든요. 이사 와서 벌써 한 7kg 쪘어요. 7kg. 겁나 키가 급수적으로 찐다. 와 진짜 운동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봄에는 열심히 빼야지. AF BC가 이사 갔어. 요렇게. 자, 정삼각형이야. 한변 길이를 A라고 할게. 얘는 정사각형이야. 대각선이니까 루트 2A겠지. 그러면은 얘랑 연결해봐. 내가 그림이 여전히 이상하지만 연결하면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됐니? 그러면은 이루는 거 아직도 모르겠니? 알겠지 이제? 맞지? 코사인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짜란 됐죠? 기하에선 웬만해선 수원에서 쓰는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안 씁니다 얘들아. 알겠죠? 기하는 기하답게. 알겠죠? 대수에서 코사인 법칙 이런 걸 배우겠지만 기하 있으면 기하답게 푸는 게 가장 베스트야.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이등변 삼각형인 걸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해. 자, 9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메인 문항들이 잘 보일 겁니다. 171번, 172번, 173번 이렇게 메인 문항이야.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 메인 문항이라고 했던 요 사이값 구하는 거는 계속 나올 거야. 계속.
이 사이각을 구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배울 거야. 그 중에 오늘 한 개 배운 겁니다. 알겠어요? 한 개 배운 거야. 이 사이각을 구하는 거. 두 직선의 사이각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을 배웠을 뿐이야. 오케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정사형, 그 다음 벡터, 그 다음에 삼수선 정리. 오케이? 그리고 지금같이 푸는 거. 수많은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고민을 안 하게 될 거야.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서. 알겠지? 아이고. 지우고. 별거 한 거 없는데 페이지가 쭉쭉 넘어간다 그지? 사실 2차 곡선이 제일 어려워 얘들아. 2차 곡선이 아마 뒤에 있는 내용들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자, 뒷페이지 93페이지 살짝 보시면은 174번은 못 풀면은 요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175번은 고슈사변형 딱 보일 거고, 그죠? 176번은 FH와 M이다, 그지? 그러면 FH를 평행이동을 해서 어디로 보내야 되겠니? BD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FH를 BD로 보내면 끝이네. 맞지? 자, 178번 있는 김에 한번 풀어볼게요. 178번. 중학교 내신 문제에 나오는 건데 보니까 추억 돋아서 한번 풀고 싶네. 선생님 연습 문제 정도 풀 수 있으면 어느 정도인가요? 하면은 당연코 성취평가에서는 A를 받아요. 성취평가 기준으로는 거의 뭐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겁니다. 1스텝 1만 풀어도. 근데 슬픈 건 성취평가가 아니다, 그지? 슬픈 얘기 들었는데 진고에 전교생이 한 명 줄었다면서. 그렇죠. 안타까운 거. 그리고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요새 친구들끼리 게임 어플로 친구 초대하면은 뭐 10만 원 주고 그걸로 막 돈 벌고 하는 어플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거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 유튜브나 뉴스 기사에 떴거든. 하는 애가 있더라고. 그 고3애 중에 한 명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해줬는데 그 친구 초대하면 친구 초대비로 10만 원을 준대. 아무튼 막 게임 하면서 뭐 걸리면 돈 그거 하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 쌤이 뉴스 기사에서 본 그게 맞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금으로 줬던 돈들을 사실 빌려준 거다. 고리 20% 이자로 빌려준 거다.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서도 나왔어. 택시 드라마 알아요? 몰라요? 안 보구나. 거기 보면은 여튼간에 막 100만 원 상금 받은 게 거의 1000만 원처럼 눈덩이로 풀어놔서 검은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학교 앞에 딱 기다리고 이제 멱살 잡고 이제 돈 갚아라고. 진짜 그런다니까. 그 상금 그거 받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어머, 어려운이 치우를 보냈다. 자, 풀어볼게요. 자, 일단 기하에서 기하 이 전형적인 기하 문제야. 앞에 거랑 문제가 거의 뭐 상관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수준. 자, 이때 한변 길이가 6이고요. pH 길이 구하세요. 뭐 이런 얘기야. 한변 길이가 6인데요. pH 길이 구하세요. 여태껏 배웠던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문제야. 맞아. 기하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고유의 기하 문제들이 나와. 엄밀히 따지면은 들으면 가 있어. 내용 자체에 들으면 가 있는데
그럴 때 쌤이 항상 해주는 말이 뭐냐면 입체로 보지 말고 평면으로 봐라는 얘기를 해. 입체로 보지 말고 평면으로 보면 돼. 분명히 필요 없는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입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이게 방해되면 지워줄게. 자세히 보면은 딱 필요한 점 5개만 보여. 필요한 점 5개만 보여.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PG입니다. 맞아요? PQ입니다. PQ입니다. PQ가 포함된 평면만 봐봐. PQ가 포함된 평면으로 싹 잘랐다고 봐봐. 알겠니? 입체를 평면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이걸 지금부터 잡아나가야 조금 있다가 배울 정사형을 쉽게 풀 수 있어. 알겠니? 자, PQ를 포함해서 자르면 소속된 점들 누가 있느냐? A, E, G, C, P, Q. 맞지? 근데 이 중에 필요한 거는 당연히 땅땅땅땅땅 요거겠지. 맞죠? 이렇게 옮겨서 그려봐. 자, 쌤이 오늘 벌써 2번째 옮겨서 그리고 있다. 입체를 평면처럼 볼 수 있어야 돼. 안 보일 것 같아서 내가 옮겨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안 보이면 옮기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웃겨.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옮겨? 맞잖아. 맞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옮겨? 그러니까 내가 이 옮겨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그닥 도움은 안 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많이 보면 보여. 그러면 끝나 있어 문제가. 맞죠? 끝나 있단 말이야. 자, 봐봐. P는 AC의 중점이야. 맞죠? 길이가 얼만데? 6루트 2야 이게. 요건 6이었잖아요. 전체는 6루트 3이었겠지. 총대각선 못 구하는 친구는 없으니까. 끝났네. 맞죠? 요것도 요거는 요것도 요거. 됐습니까? 다음 94페이지. 삼수선 정리.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얘들아, 수선이 3개 나오니까 삼수선 정리야. 어때? 별거 없지? 증명 안 해오셔도 되고요. 성질 사실 몰라도 그럴싸해. 누구나 그럴싸해.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면 알아. 봐봐. 평면이 있다. 그러면 알파가 있다.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 하나 있대. 오케이. 이때 OH랑 수직인 직선 L이 있대. OH랑 수직인 직선 L이 있대. 이때 PH를 이으면은 L과 빨간색은 수직이야. 이거야. 이게 삼수선 정리야. 수직이 몇 개 있니? 3개 있지. 맞지? 그러니까 이 3개의 수직을 자세히 보면은 1번 수직, 2번 수직, 3번 수직 중에 2개가 수직이면 나머지 하나가 수직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맨 처음 별 중요하다고 했던 얘기를 다시 돌이켜봐봐. 당연한 거야. 얘랑 얘가 수직이야. 여기에 포함된 친구들은 다 수직이야. 얘랑 알파가 수직이면 얘랑 얘는 수직이라고.
맞지? 그러면은 얘랑 얘가 수직이야. 얘랑 얘도 수직이야. 그러면 얘랑 이 평면이 수직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랑 수직, 얘랑 수직. 이거 두 개가 포함된 평면 베타는 L에 대해서 수직이 된다. 이 소리라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알파도 수직이고 요거에 대해서 베타도 수직이다 라는 직선과 평면의 수직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실제 밑에 이하 증명도 이 얘기입니다. 알겠니?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거 삼수선 정리 한번 읽어볼게. 봐봐. 그럴싸해. 알파와 OP가 수직이고 알파와 요 평면 위의 점 PH랑 L이 수직이면 요거 두 개 이으면 수직이야 하는 거야. 그럴싸해. 이걸 뭐 하는데요 하면은 뭐 안 해. 뒷페이지 봐봐. 사실 얘는 몰라도 풀어요. 그냥 삼수선 정리는 사실 조금 거창한 말일 뿐이고 뭐 기하적으로 접근을 뭐 하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직각이라고 볼 만한 상황이라고. 봐봐. 6번 내가 그림 그리고 있다. 수선의 발 내린 게 요게 2구요. 그리고 여기 A 포인트 5구요. 여기 수선의 발 H 요 포인트가 2루트 3이고요. 됐지? AH 길이 물어봅니다. AH 길이 물어봅니다. 피타고라스 써서 이거 구하겠지? 맞잖아. 그렇겠죠? 맞죠? 4네? 이거 직각일 것 같지 않니 얘들아? 맞잖아. 없어도 푼단 말이야 그냥. 직각 아니고 어떻게 풀 건데? 뭐 방법이 있나? 그지? 뭐 피타고라스 할아버지를 데리고 올 것도 아니고 3이겠지. 맞죠? 그래서 삼수선 정리는 애들아 있으나 마나야 사실. 알겠죠? 있으나 마나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필수 7번. 똑같은 얘기를 또 하도록 할게. 설득을 시켜야 돼. 자, 얘가 1이고 3이고 여기가 2고 직육면체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다다다다다 자, 여기에 이 G에 수선의 발을 짱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니? 맞지 않을까 이거? 누구나? 방금 봐봐. 내가 여기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면 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안 물어봤어. 자, 요새 기계들이 문제가 많아.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 자, 요거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요거는. 맞지? 맞잖아. 막 굳이 막 수학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이 직각인 걸 쉽게 인지할 수 있다고. 그러면 끝난 거야, 이 친구는. 피타고라스만 몇 번 땅 쓰면 끝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써보자. 1, 3, 루트 10. 1, 3, 소자 공식.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러면 루트 10분의 3. 높이가 2였으니까 피타고라스. 끝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삼수선 정리로 명확하게 뭔가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직각이라는 명확한 인지가 필요한 거야. 알겠지? 어차피 근데 나오는 도형은 똑같다. 얘들아. 이 처음 봐서 그럴 수 있는데 어차피 그림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알겠지? 삼수선 정리 그림이 겁나
똑같아. 밑에 봐봐. 똑같이 생겼지. 182번. 181번도 FH 이어봐봐. 직각이다. FH 이으면 D2랑 직각이라고. FH 이어주면 D2랑 직각이라고. 그거만 이어주면 문제가 끝나 있다고. 알겠지? 다음 97페이지. 이명각까지만 설명할. 할까? 우리 수업 몇 번 남았니? 한 3번 정도, 2번밖에 안 남았지? 맞지? 뭐 언젠간 끝내겠지. 다음 시간에 미친듯이 달리면 되겠다. 자, 이명각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를 할게요. 이명각도 똑같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정리하는 타입이고요.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 최대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최대각을 얘기를 하려면은 요 직각삼각형을 찾아내야 돼. 알겠지? 이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얘랑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고를 만들어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런 느낌의 정확한 직각 모양을 만들어내면은 이명각을 찾을 수 있다. 알겠어요? 자, 뒤에 페이지 한번 볼게. 필수 8번 봅시다. 필수 8번은 정사면체 이명각에 대한 얘기야. 이 면과 이 면에 이루는 각을 보려면은 예쁜 직각삼각형을 찾아내세요 이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정사면체는 기본적으로 수선의 발 내리면 어디에 떨어져야 되겠니? G에 떨어져야 돼, 얘들아. 맞아요. G에 떨어져야 돼. G에. 무게중심에 떨어져야 된다고. 됐니? 그러면 얘가 몇 대 몇인데? 1대 2지. 그러면 직각삼각형 나와 안 나와 여기? 나오지? 자, 요걸 세타. 우리가 얘기하는 이면각이라고. 코사인 세타 물어봤어. 구해졌다 이미. 정사면체는 모든 면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모든 높이는 똑같습니다. 모든 높이는 똑같아. 봐봐. 얘가 1대 2라고 내가 잡았으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겠니? 됐니? 3분의 1이야. 자, 다시 얘기하면 이면각은 뭐를 찾는 게 중요하다? 요 직각삼각형 찾는 게 중요하다고.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구조물을 발견해야 된다 이 소리인 거지. 이해됩니까? 사실 이면각이라는 단어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안 하구나. 하나? 다음 주에 하나? 7일. 하구나. 오, 다행이다. 7일 날 얘들아 우리 30분만 연장 수업할까? 30분 연장 수업할까? 진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튼간에 자, 일단은 이 직각삼각형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면각은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단원이야. 삼수선을 내포하기도 하고 다음 주에 하게 될 그 정사형을 얘기를 하기도 해. 그래서 두 가지 유형 다 같이 물고 있는 타입이 이면각입니다. 일단은 다음 시간에 102페이지부터 정사형 내용 이어가도록 하고 못해도 다음 시간 하면은 벡터 들어가겠다. 시간 그래 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얘들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